우리 이삭이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했는지 가끔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소개하려고 동영상으로 좀 설명을 할까 하고요. 이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렇게 따라할 굳이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의도가 뭐 영어를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이제 성경을 좀 읽으라고 어렸을 때 이런 책을 사줬죠. 보면 어린이 그림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림들이 있고 글이 있죠. 아이들이 이제 보기 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읽을 때마다 여기다가 이제 차례에다가 표시를 하게 했었죠.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아이들이 이렇게 채워가는 걸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면 꾸준히 읽어서 다 읽었죠. 근데 이것도 읽는 거를 보면 아이가 좋아하는 부분, 예를 들면 다윗왕을 엄청 좋아하면 계속 이거를 수천 번을 반복해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어릴 때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그렇게 보니까 이제 그림만 보면 또 이런 이 그림만 보면 제목을 다 알아맞히더라고요. 내 쪽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알 정도로 아주 많이 봤어요. 아주 많이 봤어요. 이렇게 다 헤어졌죠. 그리고 똑같은 영어 책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원래 이제 이 비기너스 바이블이 있었던 거고 이걸 이제 번역한 거죠. 두란노에서 이걸 보여줬죠. 그랬더니 물론 이걸 읽을 수가 없죠. 아이가 영어를 제대로 배운 게 아니니까. 그 당시에 이제 파닉스도 잘 몰랐으니까 잘 모르죠. 근데 기가 막히게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많이 봐가지고 이 그림만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The Beginning이 처음 세상, 맨 처음 세상이란 타이틀인데 그렇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beginning 하면 처음이란 뜻이지만 맨 처음 세상으로 알고 in the beginning 하면 처음에, 맨 처음에 이런 뜻으로 아이가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글책을 워낙에 많이 봐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거죠. 가끔 이제 제가 이거를 좀 읽어주는 정도였어요. 그렇다고 뭐 많이 읽어준 건 아니고 전부를 읽어준 것도 아니고 애가 이 부분 읽어주세요 하는 어쩌다가 그러면 이제 읽어줬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네, 아이패드에 똑같은 어플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있죠. 바이블 여기 바이블 이 어플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 책에 있는 거를 그대로 The beginning. Genesis chapter 1. In the beginning, the world was empty. Darkness was everywhere. But God had a plan. 이제 이게 좋은 거는 계속 읽어가면서 아이 스스로 어떤 글자를 읽는지를 얘가 보여주기 때문에 눈을 보면서 따라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아주 뭔가 동작을 해요. 아이가 관심을 끌 수 있게끔. 그리고 얼마든지 다시 듣고 The 싶으면 beginning. Genesis chapter 1. In the beginning, the world was empty. Darkness was everywhere.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 스스로 읽기 시작하더라고. 그냥 큰 소리를 따라서 읽으라고 했죠. 사전을 찾을 필요도 없이 그냥 읽으라고 한 거예요. 이런 거 도와서 하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꾸준히 했죠. 꾸준히 따라 읽기 때문에 따라 읽고 어른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계속 색깔이 바뀌어가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리를 안 듣고 그냥 읽을 수 있느냐 했더니 대략 읽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판단해서 정확하지 않다고 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는 접한 거를 그대로 자기가 재현을 하면서 어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그냥 칭찬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한다, 잘한다. 이랬더니 이제 더 높은 수준으로 이걸 다 읽은 거죠. 다 따라서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어 책을 읽기는 다 읽을 수 있었어요. 이걸 반복해서 어플을 따라하니까 사전을 찾아보지도 않았지만 사전은 절대 안 찾아봤죠. 그냥 이제 읽는 거예요. 읽어요. 여기 있는 거는.
그렇다고 파닉스가 완전하냐면 전혀 그렇지가 않죠. 예. 그냥 읽긴 읽어도 무조건 따라서 읽었으니까 뭐 좋아하는 건 여러 번 봤을 거고 그렇다고 파닉스가 완전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파닉스를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아이한테 물어보면 이 안에서는 이게 멋이라고 읽어요. 근데 그냥 이 글자만 따가지고 카드 같은 걸로 보여주면 멋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림과 소리 이런 것들을 이 상황에서는 대략 기억해가지고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 뭐 어웨이를 따로 띄어가지고 보여주면 읽지 못하는 것이죠. 그 상황은 이제 낯설은 거예요, 아이에게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고 뭐 이것도 실제로 영어를 한 거는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후부터였고요. 그래서 이제 파닉스를 좀 해야겠다. 글을 일단 자유자재로 읽어야 두려움이 없고 어쨌건 영어는 아이한테는 모국어가 아니고 외국어거든요. 외국어를 어쩔 수 없죠. 환경이 그러니까 문자를 읽을 수 있는 글을 통해서 자꾸 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제 파닉스 지니어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무수히 많은 규칙들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뭐 어떤 것도 없어요. 설명도. 그냥 Crash. 이런 식이에요. 그냥. 그러면 다시 읽고 싶으면 Crash. Crash. 클릭하면 Crinkle. 다음 단어 넘어가요. 아이는 뭐 그냥 큰 소리를 따라만 하는 거죠. 어떤 규칙을 설명해 줄 것도 없이. 그리고 이 많은 것을 순서대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아이들은 대부분 그럴 겁니다. 요거였어요. Affection. 네, 요거. Fascination. Invitation. Subtraction. Election. Abbreviation. 왜 좋아하는지 Abbreviation. 이 숫자를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그러니까 12단어를 된 글자. 제일 어려운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낄낄거리면서. 아이들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어려운 거를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계속 수십 번을 반복해요. 다른 거를 좀 어른들이 보면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좀 체계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본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시지만 Suction. 이 안에도 S가 있고 U가 있고 C가 있고 TION이 있다 이거죠. 당연히 이걸 자꾸 보면 썩이라는 거는 TION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만 아이는 많이 접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서 많이 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파닉스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절차를 세우고 뭐 계획을 세우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해야 어떤 거를 마스터한다, 수준이 굉장히 올라간다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언어를 습득하는 데서는 자발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자발성이. 그리고 나서 이제 가끔은 이제 이런 뇌세기 명단어 이런 것도 뭐 가끔 하긴 했는데 그렇게 권할 만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번역기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이런 문장들 배웠던 문장 원어민하고 이제는 하루에 50분씩 매일매일 주 5회를 하거든요. 그 정도 해야 이제 충분하게 어떤 언어를 접할 수 있다. 충분하진 않죠. 사실 굉장히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짧게 해서 뭔가가 이렇게 시간을 길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효과가 좀 있을 만한 시간 그 정도를 이제 한 50분, 1시간으로 본 것이죠. 근데 배워서 What's the weather like in Perth? 스스로 What's the weather like in Perth? 따라서 읽는 거예요. 번역도 해주고 그다음에 문장들이 보시면 스카이프로 하는데 스카이프로 원어민 강사가 만나 원어민 강사가 이렇게 배웠던 문장들을 타이핑 해줍니다. 타이핑.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복사하죠. 그 다음에 구글 번역기를 통해 가지고 붙여넣기를 하면 영어를 번역까지 해주고 발음을 들을 수 있어요. 물론 기계가 What 들려주는 did she do 번역이지만 on Tuesday? She read a book on Tuesday. 따라서 하면 언어적 그 어떤 소리에 대한 익숙함, 문장에 대한 익숙함 그런 것들을 그냥 기를 수 있죠.
사실 제가 이제 그 영어 아이들이 배우는 걸 보면 너무 그 좋지 않은 교재,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교재, 너무 사실 위주, 그러니까 사실과 정보, 소셜 스터디 같은 걸 외국 그 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황당한 거죠, 사실은 그런 게. 언어를 공부하는데 외국의 사회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한다. 외국의 과학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언어 교육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그리고 숙제가 오죽 많아요. 단어를 막 암기시키고, 문장을 암기시키고. 근데 자발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에 반해서 지금 제가 소개한 방식들은 성경은 아이가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받고,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조금씩 따라서 읽으면서 자주 받고, 어플도 재미난 이제 게임 같은 것들이 같이 옆에서 인터랙티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서 그냥 시간 보내면서 자주 보고, 파닉스가 안 됐지만 파닉스 어플을 가지고 뭐 하면서 잘 익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책 같은 거를 부담 없이 읽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영어로 나니아 연대기 같은 거 그냥 읽어보라고 하면 읽어요. 반면에 영어학원 오래 다녔던 아이들도 읽어봐라. 그러면 그러니까 읽지 못한다고 얘기를 그냥 판단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른들이 다 언어학습에서도 레벨을 정하고 커리큘럼을 정하고 능력을 판단하고, 그러니까 너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다 구별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려운 거에 있어서 내 수준이 아닌데요? 도전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수년간 쌓아오면 사실 우리가 영어를 아이들이 잘한다 싶어도 그 수준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후에 뭐 원어민하고 꾸준하게 하겠지만 기본적인 이제 언어적인 어떤 문장에 대한 감이라든지 영어에 감이 생기면 수준 높은 책을 영어로 읽어보라고 할 거예요. 오디오북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책, 예를 들면 줄 베른의 소설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워낙에 좋아했기 때문에 뭐 수십 번을 봤거든요. 뭐 성경도 어떤 구절은 수십 번을 봤기 때문에 뭐 아합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부분을 영어로 봐도 지루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 상황 자체를 애는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런 것이 어쨌건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를 배우는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닐까. 그래서 뭐 꼭 이런 방식으로 하라는 건 아니고요. 예.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